아이가 뭐 성장할 때 이상이 없이 잘 성장을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한글을 가르치니까 한글을 잘 습득을 하지 못하. 쉽게 말해서 한글을 떼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이런 경우 도대체 뭐가 문제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의 기능을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측두엽 같은 경우는 이제 청지각 쪽의 어떤 중추죠. 그래서 언어 중추로 인해서 이제 청각 정보를 처리합니다. 뭐 사실은 이제 히어링도 있고 리스닝 어떤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인식하고 어떤 들은 것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기능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정역 같은 경우는 감각 통합 영역이죠. 그래서 들은 말들을 단어와 매칭시켜서 어떤 스펠링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돼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읽기나 쓰기의 어떤 언어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왼쪽 두정역은 이제 나자가 모여서 이제 단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단어가 어떤 생각을 위해서 이렇게 합쳐지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깨우친다는 것이 뭐 단순히 어느 뇌의 한 부위가 기능이 떨어져서 글을 깨우치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두뇌의 여러 기관들이 상호 연합해서 작용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뇌의 활성화, 여러 가지 뇌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통해서 학습의 어떤 수용성을 길러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반복적으로 학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뇌의 수용성이나 뇌의 활성화가 뇌의 어떤 치료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치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6살 된 남자아이 발달이 좀 느리고 말을 어눌하게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글을 못 띄었다. 그래서 집에서 뭐 엄마가 계속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받아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무 이렇게 부르면 잘 받아쓴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을 깨우쳤는데 그것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 또 읽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아이가 글자를 깨우친 것이 아니고 뭐 자음 모음을 결합시켜서 일제 글자의 원리를 깨우친 것이 아니고 글자를 그림으로 인식해서 외워서 이제 그것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가로로 나무 이렇게 쓰는 거하고 세로로 나무를 이렇게 쓰면 그림의 모양이 바뀌니까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글자 모양도 뭐 약간 이제 흘림체나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은 다른 그림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신체적인 발달 부분과 더불어서 뇌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치료를 병행을 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뇌가 활성화되니까 자연스럽게 한글도 깨우치게 되고 여러 가지 인지 기능도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